전세계 20억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여러분 더더욱 반갑습니다. 제가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프로그래밍 관련 주제가 나올 때 꼭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을 만났을 때 거의 10중 8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게임은 어떻게 만드나요? 게임을 만들고 싶어요. 프로그래밍 배우면 게임 만들 수 있나요? 같은 이야기 말이죠. 실제로 프로그래밍의 역사는 거의 게임의 역사이기도 하고 IT 비즈니스의 흥망성쇠는 게임과 그 궤를 함께 해왔습니다. 게임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발전을 하드캐리하기도 했고 말이죠. 아주 초기의 컴퓨터에서부터 게임을 개발하고 즐겼던 실제 역사를 보면 게임과 프로그래밍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이 확실합니다. 네덜란드의 역사가이자 철학자인 요한 하이징하는 그의 저서 호모 루덴스에서 인간을 정의하기를 도구를 만드는 인간인 호모 파베르, 생각하는 인간인 호모 사피엔스가 아닌 놀이하는 인간 호모 루덴스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놀이하고 즐기는 인간의 본성이 프로그래밍이라는 능력 많은 도구를 만들어 게임으로 꽃을 피운 셈이죠. 손에 망치를 쥐어주면 집 한 채도 뚝딱 만드는 것이 사람인데 키보드를 쥐어주면 게임을 만들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프로그래밍을 배우면 게임을 만들 수 있냐는 질문에는 사실 두 가지 대답이 상존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으면 게임을 만들 수 없습니다. 게임 또한 응용 프로그램의 일종이고 프로그램 코드로 동작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현대 게임 산업은 국내에서만 한 해 6조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할 만큼 거대한 시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 게임 타이틀의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고 점점 종합 예술적인 성격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게임에는 심도 깊은 세계관과 시나리오, 멋진 그래픽, 사운드 같은 멀티미디어 콘텐츠부터 게임 자체의 재미를 위한 시스템 디자인, 레벨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기획과 제작이 들어갑니다. 프로그래밍만 따지더라도 엔진, 데이터베이스, 서버, 네트워크 클라이언트, 빌링 등 넓은 갈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게임 프로그래밍은 높은 프로그램적 기법과 역량을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 메모리 관리나 연산 최적화, 네트워크 분산 처리,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있어 엄청난 고도화를 요구하죠. 특히 그래픽이나 네트워크에서 그런 부분이 더 두드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래밍만 해서는 게임을 만들 수 없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부분은 어떨까요?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만들고 싶으실 텐데 게임을 좋아하는 것과 게임을 만드는 것은 아주 다른 일입니다. 마치 노래를 좋아하는 것과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이 다르단 말이죠. 게임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너무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도 아쉽지만 언제나 좋아하는 일이 잘하는 일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게임을 만들고 싶은 분들에게 묻고 싶은 내용은 이런 겁니다. 게임을 만들고 싶으신 건가 아니면 게임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으신 건가 말이죠. 먼저 게임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아마 게임 디자이너, 그러니까 그래픽 디자이너가 아닌 시스템이나 레벨, 콘텐츠 기획 분야가 보다 맞는 일일 겁니다. 잘 팔리는 게임, 좋은 게임이 어떤 것인지 고민하고 재미라는 게임의 본질에 대해서 집중하는 일이니까 말이죠. 이런 분야에서 능력이 있다면 아마 카드 게임만 만드셔도 재밌을 거예요. 게임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면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게임 프로그래밍 분과에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에게 맞는 분야가 무엇인지, 원하는 분야가 무엇인지 설명드리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 프로그램의 핵심은 보통 디바이스가 낼 수 있는 퍼포먼스의 한계까지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최적화된 처리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FPS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Frame per second, 즉 1초에 몇 프레임이나 화면에 갱신되는지 알려주는 단위인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애니메이션이 한 16프레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게임에서도 이 FPS 단위를 사용하는 것을 보셨을 텐데 이건 게임이 화면을 1초에 얼마나 자주 그리는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대부분의 게임 루틴이나 그래픽 처리의 기본은 실시간 반복이고 한 번 프로그램을 잘못 작성하면 실시간으로 반복되면서 메모리 누수를 비롯한 수많은 치명적인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용자의 응답에 대기를 기다리는 정적인 프로그램과 대조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게임 프로그래밍만의 그런 스킬들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게임 프로그램은 어떤 개발 환경이나 언어, 플랫폼, 디바이스에 대한 깊은 이해도가 있어야 높은 성능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공부를 해야 이런 게임 프로그램의 특성에 맞는 스킬을 쌓을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C를 공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또 C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메이저 게임 엔진이 C를 프라이머리 랭귀지로 채택하고 있는 점, 그리고 저수준 처리에 특화된 점, 그리고 컴퓨터 구조와 닮아 있는 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C를 배우지 않고서는 높은 수준의 게임 개발자가 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드웨어가 어떻게 구동하는지, 특히 그래픽 프로세서가 어떻게 3D 데이터를 그려내는지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해가 더해진다면 더 좋겠죠. 마지막으로 대규모 혹은 반복적 연산이나 데이터 처리에 관계된 알고리즘이나 스킬을 쌓으면 더 좋을 겁니다. 분명히 분과마다 더 공부할 거리가 많이 있겠지만 일단 게임의 핵심만 따져보자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난 당신이 이야기하는 그런 대규모 게임이 아니라 소소하게 혼자서 만들 수 있는 작은 사이즈의 게임을 원한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만드는 방법이 없냐는 거겠죠. 그런 것이라면 물론 있습니다. 시중에서 개발자를 위한 다양한 게임 엔진을 구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얼리얼이나 유니티 엔진이 굉장히 잘 알려져 있고 사용자도 많습니다. 심지어 무료니까 그냥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도구와 환경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을 들여서 높은 수준의 게임을 개발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하는 언어도 C샵이나 자바스크립트를 비롯한 여러 가지 스크립트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도 덜합니다. 그래픽이나 사운드 또한 온라인 마켓에서 저렴하게 혹은 무료로 판매하고 있으니까 원하는 걸 구해다가 게임에다가 넣어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공개 게임 엔진들은 일반적인 게임 개발사에서 사용하기에는 성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체적인 게임 엔진을 만들어서 사용하거나 메이저 게임 엔진을 가져와서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으니 어디까지나 개인이나 소규모 단위의 개발에 알맞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게임 프로그래밍은 프로그래밍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금융권이나 그런 부분들을 최고로 치기도 하지만 저는 게임이야말로 다양한 개발 스킬이 집약된 프로그래밍계의 종합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매력적인 분야죠. 앞서 굉장히 큰 규모의 게임 개발을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인디게임이나 1인 개발 게임이 스팀을 비롯한 앱스토어에서 쉽게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회사에 취업하는 것과 더불어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게임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우리들에게 사랑받는 솔리테어나 지뢰찾기, 테트리스 같은 게임들도 그 볼륨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저런 게임들은 라직으로만 따지면 하루만 해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래머들이 많을 겁니다. 부디 제 이야기가 게임 개발이 궁금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나아가 게임 개발자로서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 수 있는 모멘텀이 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